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까지 해서 3단원 내용에 대한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1단원, 2단원, 3단원까지 공부를 하면서 나왔던 이제 개념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한 최근에 경제신문에 나오는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런 게 우리가 실제로 수업 시간에 배웠던 개념하고 연결이 되는 내용이었구나, 라는 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경제신문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직전 동영상에서 3단원을 마치면서 인사이더 트레이딩, 그러니까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교과서에서 배웠었는데 이게 참 뭐 이게 뭐 시적절한 예시라고, 네, 좋은 예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보통 주식을 투자할 때,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려는 회사의 내부 정보를 아는 경우 그 회사의 주식을 이제 어떤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를 하는 건 불법이다,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불과 이번 주에 논란이 되었던 게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하는 LH라는 정부 산하의 공기업입니다. 토지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택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정부 부처인데, 시흥, 광명, 뭐 그런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에 미리 거기가 개발될 거다라는 정보를 알고 LH 직원들 한 10여 명 정도가 미리 땅을 사놨다가 개발이 되면 이제 그 땅이 LH 개발하면서 수용이 되면서 땅으로 혹은 현금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부자 정보를 이용을 해서 미리 그거를 알고 현금 혹은 토지 보상을 비싸게 받을 걸 알고 사놓은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고 굉장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내부자 정보와 관련한 어떤 좋지 않은 사례이긴 한데,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일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저도 그런 땅은 잘 모르는데, 이제 주식의 경우에 그러면 내가 삼성전자 직원인데, 좀 고위 직원인데, 그러면 나는 삼성전자 주식 사면 안 되냐? 절대 못 사는 건 아닙니다. 사도 이제 그거를 내가 주기적으로 언제 샀고 언제 팔았고 얼마를 샀고 얼마를 팔았고 하는 거를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때 잘 보고를 하면 되고, 혹은 내가 정말 삼성전자의 중요한 어떤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야. 이제 그러면 내가 근데 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네? 그러면 내가 재직을 하는 동안, 뭐 이를테면 내가 뭐 삼성전자에 사직서를 내기 전까지는 내가 삼성전자 보통주를 뭐 한 만주 갖고 있다고 하자. 그러면은 그 만주에 대한 의결권은 내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내가 주총 가서 의결권을 행사를 하지 못하고 나는 단순히 이제 주는 배당만 그냥 따박따박 받는 그런 식으로 갖고 있게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내가 그러면 내 회사 주식은 못 사냐? 절대 그런 건 아니다. 이제 금융기관, 뭐 은행이든 증권사든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분들도 다 주식 투자합니다. 하고 얼마를 투자했고 얼마를 언제 샀고, 그게 내가 지금 어떤 거래하고 있는 고객하고 혹시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해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회사에 잘 보고만 하면 전혀 거래를 하는 것은 문제 자체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이제 경제신문 부분을 몇 개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금 지난달 2월에 나왔던 이제 매일경사 기획기사 중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살펴봤던 이제 뭐 몇 가지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 중에 PE라는 걸 살펴봤었죠. 이제 Private Equity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로 PE는 지금 비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어떤 주체가 PE, Private Equity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PEF라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F는 Private Equity Fund 해서 펀드만 더 붙인 것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PE가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하려고 할 때 PE가 자기가 가진 자본이 그 회사를 사거나 아니면 매입하는데 조금 부족한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PE들도 여러 PE들끼리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개인이나 아니면 기관 투자자를 끌고 그렇게 어떤 연합, 그러니까 펀드 연합 일종의 그런 거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PEF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모 투자 펀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PF라고 하면 잘 익숙하지 않은데 이 PEF가 보유하고 있었거나 싸게 사서 잘 비싸게 판 그런 회사들의 이름을 말을 하면 우리가 그냥 너무너무 일상에서 잘 쓰는 회사들입니다. 이제 어떤 회사들이 다 PE가 대주주였거나 PE한테 팔렸었거나 했던 회사들이냐면 여기 지금 ING 생명, 지금은 이제 KB 금융그룹으로 인수가 된 ING 생명, 그리고 코웨이. 이제 최초에는 웅진 코웨이였다가 웅진이 코웨이를 매각을 하면서 지금 여기 지금 그 인터뷰를 하고 있는 MBK 파트너스한테 PE한테 팔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산 공작기계 요런 회사도 이제 PE가 요 MBK라는 PE가 싸게 사서 이제 비싸게 팔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그리고 또 어떤 회사가 있냐면 홈플러스. 홈플러스도 이제 지금 대주주가 이렇게 MBK 파트너스가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PE들은 이런 홈플러스, 뭐 코웨이, 뭐 이런 지금 회사들을 뭐 이를테면 100억에 사가지고 이제 뭐 재무 구조를 개선을 한다던가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을 한다던가 그래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해서 이제 뭐 200억, 뭐 300억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과정에서 그 차익을 먹는 게 PEF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마치 여기 지금 큰 제목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PE들이 갑자기 비상장 회사 혹은 뭐 지금 잠깐 상황이 어려운 회사들한테 가가지고 회사 내놔라, 뭐 회사 내가 먹겠다 이렇게 하는 상황으로 이제 보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편으로는 쟤네 기업 사냥꾼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PE를 잘 모르는 분들은 나쁜 애들 아니냐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거는 조금 뭐 PE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의 부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이제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요 기획 기사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MBK 파트너스에 지금 고위에 계신 분이 한 인터뷰 기사가 요 매일경제에 실린 것인데 아무래도 요런 PE들이 기업을 싸게 사서 가지고 있다가 효율화시켜서 매각을 한다든지 하는 노하우가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자기들이 산 회사한테도 그런 어떤 경영 노하우라든지 어떤 효율화가 되는 과정에서 PE가 하는 긍정적인 역할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요지의 기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또 있죠. 우리나라의 쿠팡이라는 회사죠. 근데 특이하게도 이 쿠팡이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한국거래소,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려는 게 아니고 미국에 상장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았다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무려 얼마냐면 기업 가치가 510억 달러에 달할 거다라고 합니다.
근데 2018년에 당시에 이제 PE 어떤 PE한테 쿠팡이 투자받은 90억 달러보다 훨씬 지금 몇 년, 2년 사이에, 3년 사이에 지금 거의 한 5배, 6배가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쿠팡 같은 기업들은 내가 어떤 신사업을 하려고 하거나 지속적으로 기업을 어떤 경영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 그러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은행 가서 대출 빌릴 수도 있고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새로 발행할 수도 있고 만약에 주식 발행 이미 한 번 한 회사라면 이제 추가적으로 더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고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하면 이제 요 IPO 기업 공개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세 번째로는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런데 요 쿠팡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주식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끌어오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을 하려고 하는 케이스이고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아닌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려고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마찬가지인데 이제 요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에다가 쿠팡 우리 회사는 몇 주를 약 얼마의 가격에 어떠한 일정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증권사들한테 이 어떤 언더라이팅 업무를 맡겨서 주식을 발행을 새로 하겠습니다라는 신고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언더라이팅을 이번에, 쿠팡의 언더라이팅을 누가 해주냐? 이제 지금 상당히 규모가 크다 보니까 무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아홉 개 정도의 증권사가 지금 쿠팡 한 회사 언더라이팅 하는데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증권사들을 이제 요렇게 쿠팡의 증권 주식 발행 업무를 도와주는 증권사라고 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언더라이터 그리고 이런 증권사가 하는 역할을 언더라이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쿠팡이 왜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 상장을 하려고 하냐, 왜 미국에서 자금을 땡기려고 하냐라고 하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단락에 나온 것처럼 바로 한 주당 한 표의 의사 그 투표권이 아닌 한 주당 29표의 의결권을 갖는 주식을 미국에서는 발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보통주 한 주당 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어떤 대주주들 간의 다툼 아니면 뭐 경영권 분쟁 이제 뭐 대표적인 사례가 대한항공 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제 조현태 측하고 조현아 측하고에 있었던 어떤 경영권 분쟁 같은 것처럼 그러니까 한 표라도 더 많이 이제 얻으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는 이런 한 표당 29표 주는 그런 제도가 없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한 표가 아까운 거지. 그런데 미국에는 요런 이제 한 주인데 한 표가 아니고 복수의 어떤 의결권을 주는 제도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지금 구글도 마찬가지고 뭐 애플도 이런 식으로 다 주식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어떤 회사의 대표 이런 사람이 그 사람이 만약에 판단하는 게 맞다라는 가정하에 주총에 가서 강력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찬성 혹은 반대라는 어떤 결정을 그냥 내려버릴 수가 있는 거죠. 뭐 소수 주주들이 뭐라고 하던 간에 이제 그런 장점이 있다. 이제 어떤 뭔가 강력한 어떤 뭔가 계획이 있다던가 그런 플랜이 있는 기업들은 이제 이런 거를 상당한 장점이라고 해서 미국과 같은 시장에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YS에 지금 상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티커라고 하죠. 이제 뭐 조금 뉴스를 많이 보셨거나 혹은 뭐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렇게 CPNG라는 약칭으로 상장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이거를 주식 코드, 종목 코드라고 해서 뭐 삼성전자는 이제 언론에 뉴스에 나올 때 보면 뭐 숫자 몇몇 해가지고 숫자로 우리나라는 그게 각 종목마다 코드가 있는데 이제 요 미국 그리고 요런 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그 기업의 영문 약칭을 한 네 글자 정도로 뭐 그래서 애플의 경우에는 뭐 APPL인가 뭐 그렇고요. 이제 뭐 구글도 GOGL인가 뭐 그렇거든요. 그런 요렇게 이제 뭐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바로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요. 이제 쿠팡 기사가 나오고 나서 바로 며칠 있다가 여기 영국이 지금 차등 의결권, 그러니까 아까 쿠팡처럼 한 주에 29표씩이나 의결권 주는 거를 차등 의결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도 이런 제도가 없었나 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이와 같은 차등 의결권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은 작년에 유럽 연합을 탈퇴를 하는 브렉시트를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기존에 뭐 어떤 자유롭게 뭐 어떤 규제 없이 영국 사람이 이제 비영국인 다른 어떤 유럽 나라로 간다든지 아니면 금융 거래를 한다든지 기업들이 어떤 영업을 한다든지 할 때 있었던 상당한 자율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없어지게 되면서 영국, 특히 그 금융의 유럽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영국 런던이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국 금융 당국에서 이렇게 회사 창업주에게 차등 의결권 주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회사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이런 창업주들이 아직 이제 지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 근데 조금 더 뭔가 창업주가 뭔가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 그런 회사들은 이제 차등 의결권이 없는 우리나라나 뭐 또는 다른 나라들이 아닌 차등 의결권이 있는 뭐 미국이나 뭐 영국 뭐 요런 시장에 상장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영국이 요런 어떤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어지는 기사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각 나라마다 운영하고 있는 연금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라고 National Pension Service (NPS)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제 내가 교사야 아니면 사립대학교 교수나 혹은 직원이야. 그러면 이제 특수연금이라고 해서 사학연금에 가입을 하게 되고, 내가 공무원이야. 그러면 공무원연금에 가입을 하게 되고, 내가 군인이야. 그러면 군인연금. 뭐 이렇게 별도의 이제 어떤 특수 직군들은 요런 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요런 직군이 아닌 그냥 대다수의 회사원, 그냥 대다수의 직장인은 모두가 다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내가 일을 할 때 매달 받는 월급에서 얼마씩을 내서 회사랑 같이 내서 국민의 어떤 노후를 보장하는 어떤 장치를 만드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기금이 한 800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에서 2등인가 3등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운영을 잘 해가지고 돈을 무려 72조 1,437억 원이나 벌었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이제 좋은 소식인 거죠. 이제 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민연금이 당연히 투자 잘해서 돈 잘 불려고 나중에 그 돈을 내가 받을 거니까 상당히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 뉴스 마지막 단락에 요런 어떤 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요렇게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포트폴리오를 이용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국민들한테 받은 국민들의 돈인데 이거를 대충 운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정교한 시스템, 어떤 규제, 이거 투자를 하려고 해. 그럼 왜 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심사를 통해서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총 뭐 1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으면 그거 중에 얼마를 주식을 투자하고 얼마를 채권 넣고 얼마를 현금으로 유동성을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얼마는 뭐 파생상품 투자하고 이렇게 당연히 펀드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에셋 클래스를 정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시큐리티 셀렉션을 한다고 배웠죠. 그래서 만약에 주식 클래스다 그렇게 하면 주식 안에서 뭐 삼성전자를 할지 애플을 투자를 할지 뭐 테슬라에 투자를 할지 뭐 이런 어떤 시큐리티 셀렉션을 또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무려 이제 작년에 이제 그 많은 여러 가지 에셋 클래스에 투자한 것 중에 이제 국내 주식에 투자한 거에서는 33%나 수익이 났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이제 좋은 성과를 굉장히 잘 낸 거죠. 작년에 이제 어떤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죠. 그런데도 이렇게 무려 33%나 수익을 냈다고 하니 이제 굉장히 잘 운용을 했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표로 작년에 이제 총 어떤 에셋 클래스를 종합한 거의 수익률은 9.7%인데 9.7%도 상당히 잘한 거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이어지는 기사는 해외 주식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 0.1조 주세요 이렇게 못하죠. 무조건 한 주 단위로 삽니다. 그러니까 그 한 주보다 작게는 못 사 합니다. 그런데 한 주보다 적게 살 수 있는 케이스는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 주식을 살 때, 그리고 코인의 경우에도 이렇게 뭐 0. 몇몇몇 비트코인 뭐 이런 식으로 거래가 가능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외 주식도 그렇게 1조 미만으로 거래 가능하고 코인도 되는데 왜 주식은 안 되냐? 왜 국내 주식은 못 하냐? 라는 것에서 이렇게 카카오페이 대표 유영준 대표께서 이런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핀테크 쪽에서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냐, 국내 투자자들이 이런 거 원한다, 아니 이렇게 그 국내 만약에 한 주를 다 사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잖아. 버거운 투자자도 있잖아. 한 주가 100만 원이야. 그럼 이거 한 주 다 사기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럼 뭐 0.5주, 뭐 0.1주 뭐 이렇게 살 수 있게 되면 투자자도 좋고, 그러면 투자자 하려는 투자자, 그 주식 살려는 투자자도 많아지고 팔 때도 좀 더 수월하고 하니까 시장 자체도, 주식시장 자체도 더 유동성이 확보가 되고 하면은 이게 서로 다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런 어떤 토론회 같은 것에서 아이디어가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변할지, 실제로 실행이 될지 어떨지 같은 거는 조금 뭐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요 기사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에 요런 기사가 났습니다. 하이마트인데 중고 가전을 팔겠대요. 신세계인데, 신세계는 백화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마트가 따로 있고 그림을 팔겠대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회사에 정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1조 뭐 우리 회사는 주로 어떤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뭐 2조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3조 쭉 내려가는 정관이라는 게 있는데, 뭐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헌법 같은 거예요. 회사로 치면 회사의 헌법 같은 건데, 이 정관을 이제 그렇게 하이마트가 기존에 안 하던 사업을 추가로 하려고 하고 신세계가 또 기존에 안 하던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냥 CEO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그 회사의 정관에 그런 어떤 새로운 사업 명칭을 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정관을 그러면은 맘대로 또 CEO가 뜯어고칠 수 있냐? 이사회가 맘대로 뜯어고칠 수 있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런 신사업을 하려는 하이마트와 신세계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자기들은 요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 주주님들, 보통주가 가시신 주주님들, 뭐 대주주를 비롯해서 소수 주주들 다 주주님들 승인해 주십시오 라는 요런 주총에서 찬성을 받아야 그런 정관 변경이 가능하고 신사업을 하려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주총에서
어떤 투자자가 물론 그 이제 보통주를 가진 주주가 그 회사의 분명 주인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 회사에 내가 아무리 주주라고 해도 맨날 그 회사 가가지고 이 회사 감시하고 회사 지금 직원들 아니면 CEO 잘하나 못하나 이거를 일일이 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발생을 한 상황에서 대리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공부를 했었죠. 이제 그래서 주주총회라는 거를 통해서 이사회가 아니면 CEO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제 그와 같은 안건을 내고 이거에 대해서 주주들로부터 찬성 혹은 반대 이렇게 의사 결정을 받아야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사회 그리고 CEO가 뭔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요 기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단원, 2단원, 3단원까지 공부를 했고 몇 가지 신문 기사를 이번 동영상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운 이제 내용은 아니었죠. 그래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우리가 공부를 한 것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요런 기사구나. 이제 요 기사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요런 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었구나. 경제신문 별거 아니네. 요렇게 최종적으로는 요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경제신문이나 부모님이 보실 때, 뉴스 보실 때 한번 같이 재미없어. 막 방에 들어가지 마시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기사들을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았고 우리는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